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분당 얘기를 좀 해보고 예, 싶어요. 예, 분당 예. 일반고. 네. 네. 제가 사실 분당 일반고 한 20년 취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평준화가 된 게 2002년. 분당이 평준화가 된 게. 그 옛날에는요, 분당에 그 서영고등학교가 전국 1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일반고. 서영고를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대부고 보내시잖아요. 외대부고 같은 학교였어요, 서영고가. 그래서 중학교 때 엄청 공부를 시켰어요. 일반고등학교가 18개가 있더라고요, 분당에. 그 학교들이 이제 다 비슷하게 20년 지나니까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 대학을 잘 가는. 지금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분당이 약간 그런. 네. 물론 몇 개 한 3개 정도는 좀 더 그보다는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낙중대. 낙중대.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거? 괜찮아요. 그래서 낙중대 같은 학교는 확실히 조금 입결이 특히 자연 계열 위주로 센 학교. 여기 낙생고에서 낙생고. 서울대 의대 어머니. 낙생고가 아마 이제 한 2015, 16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전국고 일반고 중에서 합격률이 최고로 찍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의 교육열이 확 높아지고 이제 일조를 했던 근데 사실 분위기들이죠. 서영고등학교의 역할을 낙생고가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서영고등학교의 역할을 낙생고가 이제 네. 바통을 이어받은 거고, 분당은 그만큼 중학교 학력이 우수하기로 유명해서 중학생의 우수한 애들이 많아요. 그 애들이 예전에는요, 특목고로 다 나갔어요. 자사고나 특목고로 나가서 분당의 중학생 중에 최상위권 애들은 그랬죠.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입시가 좀 학종 위주로 바뀌면서 내신 잘 받는 게 유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분당 일반고 쪽으로 상위권 애들이 나가는 인원이 좀 줄어들면서 분당 일반고에 우수한 애들이 좀 남았어요. 아드님도 그런 케이스고, 저도 그냥 일반고에서 서울대 보냈으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믿고 학교에서 뭐든지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로 평가받아서 대학을 가고 싶은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이 분당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좀 고민이 많죠. 이 특목고, 자사고를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10년간 특목고, 자사고 신설이 안 되고 있어요. 제일 큰 원인은 이제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 학교가 뭐 폐교되고 하는데 이 신설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어느 학교의 학생 수가 이리 와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분당에만 하나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고 경쟁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분당이 강남을 뛰어넘는 그런 또 분당을 만들어야 되고, 또 분당 어머님들 교육률을 생각하면 분명히 그런 특목고 자사고류의 학교가 우리 집 앞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야 뭐 저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을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바람은 바람이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자사고를 유치하는 것보다 과학고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학고는 이제 서울에 2개 있거든요. 맞아요. 경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북부에. 그런 논리상으로도 우리 남부권에 과학고를 하나 유치하다고 하면은 끄덕끄덕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울이 지금 인구가 950만에 우리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는 과학기술의 시대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런 자사고나 뭐 특목고보다는 과학기술을 리드하고 그 속에서 인재를 키워나가고 그 인력이 산업과 연구소와 매칭이 되는 이런 어떤 그 그림을 그려나간다 그러면, 저는 과학고를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고 정부를 설득하기에도 좀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고등학교의 수준이
사실 많이 올라왔죠. 올라와갖고 거의 분당의 아까 낙중대 정도는 자사고 못지않다. 학교 구성원들이 하면은 이제 교사님들, 교직원들, 학부모들, 학생들이죠. 그다음에 재단, 사립은 또 재단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교육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런 또 생각도 들어요. 물론 대학 입시를 어느 학교에 많이 보느냐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그게 현실적인 맞아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생각하는 거는 특목고 자사고보다는 과학고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당의 수준 높은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높인다 그러면 또 그 또한 그런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학교를 좀 높이기 위한 일반고의 어떤 인프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지만 원어민 교사를 좀 더 보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학생 비중을 교사 1인당 학생 비중을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프로그램, 국제 교류, 이런 것도 좀 신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시 대회를 좀 특색 있게 연다든지, 뭐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잘 접목을 하고 방과 후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걸 잘 만들어내면 저는 충분히 자사고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의 일정 부분도 흡수하면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 그 큰아드님이 예. 외대부고에서 서울대 경영 수시 일반 전형으로 가셨고, 네. 여기 최 선생님은 아드님이 낙생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일반 전형으로 가셨어요. 분당에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네. 분당에서 처음.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센 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애가 학교에서 했던 활동을 평가받는 거거든요. 아드님은 막 학교 밖 활동도 하셨다 그랬거든요. 성균관대학교 가서 뭐 프로그램도 하고. 그게 그 낙생고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하고 연계되는 대학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거기서 실험을 하고, 이제 그룹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보고서 형식도 만들고, 나중에는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내실이 있다 보니까 책자 형태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일반고에서 프로그램들이 외부에 나가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일반고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했지만 일반고 안에 프로그램을 학교 내로 들어오는 뭐 그런 방법들이 뭐 좋은 게 없을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고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또 진로 체험 이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또는 학교하고 사회, 학교하고 기업, 또는 학교하고 졸업생, 학교하고 학부모 이런 게 연계가 잘 되면 여기서 풍성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의외로 우리 판교나 기업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AI나 소프트웨어나 빅데이터나 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아빠 역할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게 원활히 잘 네트워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기존의 자사고는 그동안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꽤 잘 작동이 되는데 일반고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학교 수업 위주로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이나 또는 행정기관에서 조금 노력을 해준다 그러면 일반고에도 자사고 못지않는 이런 체험 교실, 체험 활동을 풍성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당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좋죠, 맞아요. 인프라가 너무 좋고 잘 깔려 있죠. 네네. 네. 그리고 그걸 잘 엮어주기만 하면 네네네, 되는데 맞아요. 그 역할을 사실은 정치인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해주면 참 좋겠죠. 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교 안에서 준비하려고 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컴퓨터공학과나 SW 이 학과를 가려고 하면은 정보 관련 과목을 듣는 거 외에는
학교에서 인프라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사실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예체능도 그래. 미술이나 음악, 이쪽으로 갈 예체능 쪽으로 이제 진로가 정해지잖아. 그럼 일반고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엄마들이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예체능 그것도 할 수 있게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스펙이라 그러죠. 네네. 예,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또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경향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것들을 우리 학교를 둘러싼 공동체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예,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엄마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애 교육에 있어서는 그냥 집 앞에 있는 학교 가서 거기서 서울대 가면 돼. 아니 거기서 대학 잘. 그게 엄마들이 가장 그 바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네. 내가 멀리 가야 되고, 내가 왜 밖에 나가야 되고, 내가 대치동까지 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가 사실 사교육 유발시키는 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분당은 이제 교육 명실상부한 교육 도시라서 그렇죠. 부모님들, 그러니까 분당은 교육 때문에 분당 찾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많죠. 예. 네. 의원님도 그래서 오신 거. 저는 분당을 이사 오게 된 게 간단해요. 네. 제가 분당 이사 오기 전에 김포시에 살았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물색한 데가 일산 그리고 목동 그리고 강남 분당 이렇게 네 군데를 놓고 잘하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강남하고 분당이 이제 최종 순위에 올라갔는데 강남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당으로 갔고 분당에서도 여러 단지를 다녔죠. 다니다가 결국은 푸른마을에 정착을. 저는 정치하려고 분당 온 게 아니고 또 교육하기도 좋은 맞아요. 도시를 찾다 보니까 또 제 경제 주문이 사정하고도 맞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분당으로 오게 된 거고 지금 너무 잘 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정부에서 살다가 애 초등학교 2학년 때 교육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거기에서 집이 작아였는데 여긴 전세로. 비싸니까. 또 이제 교육 관련해서 또 여러 정책들을 또 네. 구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만나 뵈면 교복 무상 지급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교복 무상 지급의 대상이 교복뿐만 아니라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포함시켜 달라. 교복은 좀 오래 입잖아요. 학생복이 생활복이나 체육복은 오히려 더 자주 입고 빨리 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싸리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그 현금을 갖고 교복을 사든 생활복을 사든 체육복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어머님들의 말씀이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남시도 교육정책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시원하게 네. 어차피 쏘는 거 그렇죠. 시원하게. 예.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럼요. 시원하게 돈으로 주는 거 좋아해요. 진짜 긴 시간 동안 의원님 시간 내주셨는데 배고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 그리고 이제 저기가 뭐냐면 서울대 엄마들의 리얼 입시 토크예요. 그런가요? 네. 근데 오늘 서울대 아빠의 리얼 입시 토크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입시를 잘 알고 계셔가지고 뭐 아드님 대학 보내는데 관심 없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늦게 알았죠. 많이 알고 계시죠. 아니 그 아드님 남편분 잘 모르시잖아. 잘 모르죠. 혹시 우리 출연해주신 예.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사실 분당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내가 분당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자긍심도 크고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이 우리 분당 주민의 프라이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또 밸류업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핵심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기 좋은 분당, 그 다음에 아이들이 행복한 분당, 아이들의 미소가 항상 넘치는 분당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대학을 앞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재수 없는
분당을 그래요. 만들기 위해서 죄송하면 열심히 안 돼.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분당은 특히 또 아빠들이 입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엄마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아버지, 특히 사회 경험이 풍부하고 또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첨단 산업에 종사하고 관심 있는 아빠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빠들의 지혜와 슬기를 잘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만들어 주시고 그 커리큘럼 속에서 교양선생님과 교직원과 선생님,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안에서 또 뭔가 의미 있는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아빠, 분당 아빠 화이팅! 아니 솔직히 오늘 이제 의원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좀 저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되게 부담스러운 만만하죠? 있었어요. 만만하죠? 엄청 만만하시네. 국회의원 같지 않는 국회의원 김경입니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알아서 다 얘기해 주시니까 편했어요. 할 게 없이 네.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출연해 주세요. 삼선 짬뽕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김병욱 의원님과의 입시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